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저희 같은 유튜버나 아니면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PB들은 필연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해서 장점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을 다 피해야 되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본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초보자들도 할 수 있는 국내판 두 가지 그리고 미국판 두 가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피는요, 목돈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월급을 모아가고 사업소득을 모아가는 시드를 모아가는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으니까요. 사실 월급과 목돈 투자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예요. 제피는 제가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큰 틀에서만 설명드릴게요. 자, YTD는 올해부터 현재까지거든요. 0.12니까 약 보합권이거든요. 약 보합이고요. 그리고 배당은 7.47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변동성이 없습니다. 52주 동안의 움직임은요, 50달러라고 보고 60달러라고 보면은 55달러에서 플러스 10, 마이너스 10밖에 안 움직이니까 이렇게 성장하는 시장 변동성도 컸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움직이면서 7% 배당, 그리고 떨어지면 사야 된다라는 것이 눈에 확 띄죠. 종목들은 총 124개 들어가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잘 분산되어 있어요. 테크 쪽은 알파벳과 아마존의 주력이고요. 애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나 산업재, 금융주 같은 시장의 흔들림에도 꼭 필요한 업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폭이 좀 작다라는 거고요. 또 작은 비중으로 경기 순환 그리고 경기에 영향을 타지 않는 필수 소비재, 되게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고요. 5년 동안의 성과를 보면 더 제피라는 이 약간 시그니처 같은 인컴 중심의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살펴보면은 조금 더 JP의 장점이 더 부각됩니다. 실제로 변동폭이 좀 커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점이 한 52달러 정도 되고요. 고점도 한 62달러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해요. 많이 안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 7% 정도, 많이 나갈 때는 12%까지 줬었거든요. 지금 배당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7% 이상의 배당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제피가 아주 성과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간의 장기 성과는 크진 않습니다만 결국 배당과 적은 변동폭 그리고 7% 정도의 배당이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배당 지표를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배당 성장 측면에서는 점수를 크게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배당의 꾸준함과 그리고 이 5년 동안의 배당 수익률로 봤을 때는 적었을 때는 제외하고 이렇게 보면은 한 7%대, 그리고 많게는 12%대,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겠죠, 시가 배당률이니까. 그리고 대략적으로 한 8 정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너무 많은 기대보다는 이 정도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5년 동안에 4%는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결국 이제 JPQ를 투자하시게 되는 건데요. JPQ는 나스닥을 기본으로 투자하는 이제 프리미엄 인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에 2% 올랐거든요. 근데 보면 배당이 9.46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맥스는 5년보다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단 3년 정도를 살펴보면은 총 수익률 자체, 프라이스 리턴,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19%고요. 꾸준하게 배당이 9%에서 10%, 많게는 12%까지 나오는 형태의 상품이 바로 JPQ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좀 더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JP와 JPQ를 섞는 형태의 투자가 사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QQQI나 이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JPQ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기대해 주시고, 어쨌든 JP와 JPQ를 모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 미국에서도 이 커버드 콜 형태가 엄청난 인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또 한 그 틀은 구축하고 있거든요. JPQ는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320억 달러예요. 320억 달러. 그리고 JP는 당연하게도 더 오래됐고 더 유명하다 보니까 이건 410억 달러거든요. 되게 많죠. 근데 보면은 이 커버드 콜, 정확하게는 커버드 콜은 아니고 커버드 콜을 유사하게 흉내내는 본인들만의 액티브 ETF이긴 한데, 정확히 따지면 ELN이라고 해서 채권 연계형 커버드 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통 커버드 콜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QILD나 QQQI, 그다음에 SPY-I, 디보도 있네요. 이렇게 XYLD도 있네요. S&P를 추종하는 거 보면 시가총액이 81억 달러, 80억 달러, 66억 달러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다 합쳐도 비슷하죠. 이거 뭐 두 개를 합쳐버리면은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합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8%의 배당 두 개 합치면 대략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시장을 따라가는데 커버드 콜이다 보니까 상승은 좀 제한되지만 하락도 방어되는 그런 형태다 보니 목돈까지 투자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거는 준비를 하다가 조금 늦어졌는데 한 달이 더 지났잖아요. 리츠는 그 다음부터 300원이 더 올랐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수익률이 마이너스 찍혀 있지만 거의 다 회복하고 52주 신고가를 찍고 있어요. 더 앞섰다라는 소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피와 제피큐가 환산 수익률로 26%예요. 얘도 현재로서 26%거든요. 재밌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441640의 위험이 사실 엄청나다라고 느껴지는데 변동성으로 보면 그러니까 위험도 측면에서 보면은 JPQ보다 훨씬 적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성과 자체는 JPQ를 뛰어넘었다라는 것이 진짜 포인트고요. 물론 달러 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엄청난 포인트를 주긴 어렵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펴보시고 리츠도 더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 얘는 중요한 거는 변동폭이 되게 작아요. 그러면서 배당이 한 8%에서 9% 정도 나오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조합이 전 세계를 주름 잡고 있는 JP와 JPQ 조합 에 크게 뒤처지지 않거나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앞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 직투는요, 그 실제로 우리는 너무 많은 공부를 통해서 이해도가 높지만 현실에 나가 보면 제피와 제피큐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고 미국 주식 안에 하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저처럼 국내 주식을 더 국내 상장 ETF를 더 볼 수밖에 없는 건데 44640과 476800의 조합이 이만큼 뛰어나다라는 거죠. 추천 비중은 60대 40이긴 합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보자라는 건데 그만큼 안정적인 면도 있어요. 성과는 제가 정말 보수적으로 적어놨거든요. 마이너스 10%까지도 감안했을 때 자, 웬만하면 리츠는 1년 보유하면 안 빠집니다. 워스트 시나리오는 요거 두 개를 최악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알파고요. 베스트는 둘 다 베스트일 때 18% 플러스 알파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죠. 리츠는 8% 배당금 나오고요. 그리고 얘는 20% 올랐긴 한데 어쨌든 18에서 플러스 알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빠졌을 때 마이너스 2%일 때는 배당금을 더 재투자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컴으로 시장이 많이 하락했다라는 의미가 될 거니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를 때는 잘 오르는 것들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츠는 4890이었는데 지금 뭐 4930까지 올라서 또 사시기가 애매한 분들이 있거든요. 더 놓칩니다. 일단 적립식으로라도 이런 리츠의 장점을 더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고 12월 11일 날 FOMC에서 금리를 낮추면 다음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인하 검토 혹은 인하에 대한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은 임대료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비용 중에 하나가 대출 이자거든요. 당장은 대출 이자가 빠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리츠마다 이 만기 대출에 대한 만기 시점이 도래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리의 하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리츠 장점이고 또 그 시장을 천천히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리츠가 보면 1년 수익률이 14%가 났습니다. 아까는 환산 수익률이었고 최악에서 최악을 가장한 거였는데 어쨌든 지금은 더 많이 올랐어요. 가격은 가격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높을 때도 사고요. 떨어질 때로 사면은요. 평균가 여기에 맞춰져요. 오를 수 있죠. 떨어질 수 있고. 근데 신경 쓰지 말고 8% 배당에 집중하면은 이만큼 편안한 투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26년 12월 31일까지 매수하시고 3년 보유하게 되면 분리과세 신청하게 되면 9.9%로 5천만 원 한도까지 이런 혜택도 있으니까 증권사에 꼭 신청하셔서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커버드 콜 액티브의 뭐 사실상 거의 시그니처가 됐습니다. 코미액이고요. 44640입니다. 순자산이 9,200억인데 거의 지금 보면 요 추세면은 올해 안에 아니면 1월 초에 1조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은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또 비밀번호를 441-640으로 바꿔주시고 뭐 주민등록번호는 못 외워도 뭐이 번호는 외운다라고 해주시는 이것 때문에 사실 코미액이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필수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제가 한동안은 좀 말씀 안 드렸지만 또 성과를 또 그냥 넘어가기가 또 애매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S&P 성장을 추구하는데 S&P 너무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상단을 제한하고 하방을 제한하면서 장기적인 건강한 투자를 지향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에 요건 못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걸 방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S&P고요, 나스닥이고요, 뭐 다우인데
지금처럼 막 오르는 시장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수 있지만 빠질 때는 이 커버드 콜이 또 역할을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정적인 이 배당 흐름 때문인 거죠. 주가가 오르면은 사람들이 더 사고 싶어 하면 마치 아파트 분양 시장의 프리미엄처럼 이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고요. 조금 밀린다 싶으면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결국 평균가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대략적으로 한 8에서 한 10%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3년 정도 운영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인베스팅 프로에서 한 번 더 비교해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이제 S&P 500과 44640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본주가 앞서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이렇게 오르니까 6개월 동안의 총수익을 비교해보면 배당을 포함했을 때 20대 24거든요. 결코 나쁘지 않고 빠졌을 때는 더 반대로 바뀔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커버드 콜이라는 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 보면은 패시브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액티브 형태가 있습니다. 얘는 액티브 커버드 콜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이 시장을 추종하는 것에 집중하고요.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은 빠지는 것에 방어하는 게 집중합니다. 근데 패시브는 상대적으로 그냥 일단 15% 혹은 12% 배당금을 맞추기 위해서 옵션을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옵션을 더 많이 매도해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어떤 숙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방어되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옵션을 너무 많이 매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주 주식에 대한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승할 때 약점을 보이는 것이 전통적인 패시브 형태의 커버드 콜이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성과가 좋은 것에 대해서는 액티브 형태의 커버드 콜이 유리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제가 1년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다 액티브 형태의 커버드 콜입니다. 저도 다행히 조금 여기에 이해도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좋은 상품을 추천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처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막상 이 커버드 콜이 뭔지도 어렵고, 그다음에 배당이 나온다는데 이게 맞는 건지도 좀 애매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실 거거든요. 자, 제가 정말 믿고 추천드리는 이 두 가지의 조합은 초보자 분들도 해볼 만한 그런 컨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준비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이 있어 하시는 섹터 같은데요. 한번 잘 준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